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사례를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특수한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전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2년 사이에, 이 2년 그 계약 기간 중간에 이제 이거를 판 거예요. 이 양수인한테. 그리고 나서 계약 만료, 2년차 만료됐을 때 1년 계약을 했거든요. 1년. 임차인하고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찾아보니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죠. 여기 양수인한테 난 더 2년 하겠다. 그랬더니 여기 새로운 임대인 양수인이 안 된다, 빼라.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툼이 발생된 거죠. 자, 이 내용을 먼저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볼 건데 지금 내용 비슷해가지고 먼저 이거 하나 먼저 보고 할게요. 자,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실관계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혼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거 맞아요. 자, 임차인은 위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서 2년을 주장하나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아서 다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차인 주장이 있고 임대인 주장이 있겠죠? 이런 겁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재계약이고,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피신청인인 임대인은 계약은 합의의 실질이 계약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의 만기를 변경하는 합의인 바 합의된 1년이 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나요? 법을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임대차 기간 한 4조에 나오죠. 여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한테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렇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거 안 바뀌어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조정 결과는 간단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확인하고 합의한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새로 양수한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년 주장을 하면 2년을 따라야 돼요. 이게 조정 결과입니다. 네. 한 케이스를 더 볼게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8년 3월 1일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은 2018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2년 체결했네요. 24개월 체결했네요. 자, 그리고 2020년 3월 29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12개월 계약했네요. 그렇죠? 2020년 4월 5일부터 2021년도 4월 4일까지 12개월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만료인 2024년도 4월 4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임차인은 4조 1항에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했죠. 똑같아요. 이거 2년 됩니다. 네. 맞죠? 네, 2년입니다. 이 2년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임대차 기간에 대한 건물 명도 판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뭘 찾잖아요. 이렇게
사실 다 이제 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나왔네요. 네.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좀 헷갈리거나 좀 복잡하다 그러면 좀 찾아봐요. 근데 이렇게 좀 내용이 좀 간단하다 그러면 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죠. 네. 안 나왔네요. 2017년도 이 판결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그런 판결이에요. 지금 보려고 하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임대차 기간을 2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라는 거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임대인 임차인 합의해서 1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는 그게 끝이에요. 변경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이번엔 뭔가요? 네.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네요. 네. 임대차 기간 중도 해지, 기간 중 중도 해제가 난 건이었었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갱신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연장에 대한 합의는 꼭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하던, 뭐, 내용 증명으로 하던,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만나서 직접 쓰던, 메시지를 보내던, 어쨌든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만 보면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로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게 묵시적인 합의인가요? 묵시적 합의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주택임대차법 잠깐 보면, 법령 쪽 잠깐 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계약의 갱신이라는 게 있고, 이 계약의 갱신이라는 게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적 갱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 계약의 갱신은 서로 합의에 의한 계약을 의미하는 거고, 묵시적 갱신은 서로 말이 없어요. 서로 말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은 뭔가 뜻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 만료 날짜가 지난 이후의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계약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후가 묵시적 갱신이 된 건가요? 볼 수 있죠? 여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다. 그럼 8월 1일까지 2개월 전이니까 8월 1일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말이 오갔어야 돼요. 근데 오가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겁니다. 묵시적으로 갱신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다시 원 계약 날짜만큼 또 갱신이 된 거예요. 그게 묵시적 갱신인 거죠. 그럴 때 임차인은 다 나가겠다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요게 좀, 법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하지 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합의하에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합의하는 걸로 지금 뭐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해서 갱신계약에 합의를 한 거 맞아요. 네,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고 나서 임차인이 일괄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합의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손해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는 걸로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임차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서로 연장된 합의, 그러니까 연장된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지금 임차인이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녹취를 해놨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상 계약의 연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에 의한 갱신을 판단한 겁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요, 합의에 의한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쨌든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4,700만 원, 여기서 이제 합의 해지에 따라서 발생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300만 원을 배상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인만 우월한 위치에 있다. 좀 뭔가 임차인이 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이렇게 합의 해지를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임차인이 연락 왔을 때 녹취도 하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무조건 100%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끊는다든지 하려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다 얘기해놓고 임차인이 말을 바꾸니까 조정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해지가 맞았네? 라고 하고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에 대한 계약갱신 날짜,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한 3가지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임차인이 주장할 때는 2년 맞죠? 근데 이제 갱신을 하거나 합의 갱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임차인이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